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첨입니다. 하지장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걸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저 사람이 이번엔 4번째 장이에요. 이제 반 왔습니다. 8가지의 경우수인데, 저 사람이 천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관성이 돌아봐도 불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지나친 게 문제예요. 오늘 첫 번째 사례명조가 3개라 오늘은 번역을 하느라고 애써서 원문만 강의를 하고요. 번역을 해서 강의를 하고 사례명조 하나 하고요. 다음번에 2번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는 2개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긴 귀가 있었죠. 2번째. 귀는 어떤 거냐? 관성이 유리회예요. 예, 모유회자예요. 그렇죠. 뜻이 있게 이치에 맞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천한 것은 어떨 것이냐? 관성이 오히려 돌아봐도 불연,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례명조 하나는요, 관성이 지나쳐요. 정화일주가요, 수가 너무 강해요. 자월에 태어나서요. 예, 그러면 오히려 수체, 토화용조가 되는데 습토뿐이 없어요. 토를 찾으니. 그러니 겨울에 태어난 습토들은 전부 꽁꽁 얼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으로 가려고 그래요. 일주 자체가 뭐였던가요? 정화일주죠. 예, 맞습니다. 정화일주. 그래서 정화일주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또 다행인 것은 임자월이긴 하지만은 또 정축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임자가 떡하니 그 정화 하나를 또 붙들고 합을 해갖고 쓰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일주가 결국 간목에 하나 이제 기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성이죠. 그래서 그런지 평생 동안 분몽 애들을 가리키면서, 어린애들 가리키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청거지신이죠. 청거한 사람이죠. 깨끗하죠. 예. 이럴 때 천하면서도 상등으로 다 불연하다.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관성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돌아봐도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성의 폐해를 입은 거예요. 유시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 선생이요, 유시주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떡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시화해서 차단, 이 단의 원주는 태략, 원래 원주예요. 원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시주라고 한 것은 원주는 유배원이 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논리거든요. 이론이거든요. 설이거든요. 그래서 유시주로 했죠. 임시주로 한 것은 제가 임시왈만 돼 있는데 이건 임시주라고 했고요. 만들었어요. 태락하다, 지나치게 생략됐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90번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요. 각주 90번을 처리한 것은 요 번역한 거에서 해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장에서 유배관의 의견에 임철조는 마음에 안 드는 듯 임철조 주에서 임시왈, 차단, 원주 태략하면서 시작했다. 물론 이 징의에는 본 문구가 빠지죠. 왜냐하면 임시가 직접 말한 거니까요. 예, 나는 이 차단, 이 단에서 원주는 마음에 안 든다. 심하게 생략돼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세요. 네, 그러나 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석을 하면 태락하다. 그러나 부기지중에도 부항과 귀항 가운데도 미상 하면은 일찍이 뭐뭐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무천, 미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천하지 않은 것이 없다. 부귀 중에서도 천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부하면서도 천한 사람이 있고요. 귀하면서 천하다? 그건 그렇지 않네요. 일단 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빈천지 중에도 미상, 일찍이 무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귀하지 않은 사람이죠.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천지일자, 이 가난하다는 거의 일자는 이 불력이 아닙니다. 불이 쉽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에라서 번호가 9가지 경우가 있고요. 또 다시 3가지 경우로 해서 모두 12가지로 단을 끊었습니다. 만약 신약관왕하면서요, 불용인수지와 그 신약하면서도 관이왕이에요. 근데 인수로서 관을 풀어내질 못하면은 풀어내지 못하고요. 반대로 상관으로서 강제로 떡하니 눌러준다. 이러면 뭐예요? 일주가 약하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죠. 뻔히요. 예, 관이 왕하니까 상관으로 눌러주긴 하죠. 그러나 일주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죠. 예. 만약 신약하면서 인수가 가벼워요. 그리고 불이 관성으로서 인성을 생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재성이 인성을 깨트려요. 이것도 또 역시 천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재성이 중하고 일주가 약해요. 불이 겁방신, 겁재가 일주를 방신 도와주지를 못해요. 반대로 비겁이 재성을 겁탈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천하다. 합차자, 이와 같은 자는 망각한다. 성현의 명훈, 밝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망각하고요.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 조부로부터의 덕적, 조부가 쌓아놓은 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재생불축, 재가 생하는 것이 재앙이 생하는 걸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재앙이죠. 그게 똑같아요. 재앙은 자손, 그 자손까지 미칠 수 있다. 만약 신약하면서 인수가 가벼워요. 관항하면서 무지해요. 이것도 또 천하다. 혹 신앙하면서 관약해요. 재성불연해요. 재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관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천하다. 합차자, 이와 같은 자, 빈곤한데도 딱 있지만은 불계 기절, 그 절개만큼은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소리를 하네요. 그 절개를 고치지 않는다. 더군다나 부기를 만나도 불력기지. 이건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예요. 그래서 발음을 글자가 이로 발음하냐 역으로 발음하냐에 따라서 뜻이 틀려지는 글자가 몇 개 있다. 그걸 전주문자라고 한다. 육서법에서요. 다르게 읽으면서 뜻이 달라지는 거. 같은 글자라도요. 그걸 전주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력직이라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 비례, 얘가 아니면 불행, 행하지를 않고요. 의리가 아니면 불취, 취하지 않으니 고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탐재백, 재물을 탐하거나 사모하는 거예요. 금곡자, 금구덩이죠. 금을 돈, 재백도 재물이죠. 애탄 사랑하는 자 마침내 일시 한꺼번에 당할 수 있다. 혈육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도륙을 당하는 거죠. 9번 락, 이거 보세요. 락, 단표이 폐원자. 이게 뭐냐? 락 해서 단표. 자, 단표란 뭐예요? 표주박이죠. 표주박과 요 표주박이고요. 이거 뭐죠? 요렇게 동그랗게 싼 밥,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밥이요. 단표예요. 그리고 호리병에 먹는 물, 이걸 즐기고요. 달게 여긴다. 즐기고 달게 여긴다. 해질 패자입니다. 헤어진 옷을 따뜻하게 느끼는 자. 끝내 천재지 명령. 여러 해에 거쳐서 명령을 내린 걸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시로 뭐예요? 유 3등 관성 불현지리. 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세 등분으로 다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치가 있다라고 해서 상등, 중등, 하등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례명조도 상중하로 해서 하는데 오늘 상만 할 겁니다. 만약 관성이 가볍고 인성이 중한데 신왕하죠. 예, 관성이 약하죠. 그러면 관성이 중하고 인성이 가벼운데 신약한 자, 또 관인이 양평 둘 다 골라요. 그런데 일주가 휴수가 되어버린대요. 그런 자는 상등 관성 불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관성이 강해요. 관성이 강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네, 여기에 들어가네요. 관성이 중한데 인성이 약해요. 그래서 신약해 버렸어요. 이 두 번째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이제 상등으로 다 치는 거죠. 예. 차는 상등 관성 불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만약 관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해요. 무재예요. 재성이 없어요. 그러면 혹 관살이 중한데 무인이에요. 인성이 없어요. 혹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해요. 관이 오히려 잠복해 있어요. 그러니까 잠복했다는 건 천간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복이라는 건 그렇지만 지지 않아 있다든지. 차는 중등 관성 불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에서 이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관왕희인. 관이 왕에서 인성을 반기는데 재성이 괴인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혹 관살이 중한데 무인 인성이 없어요. 식상이 강제를 눌러줘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혹 관다 기재. 관이 많아서 재성을 꺼리는데 재성이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 관성을 반기는데 관성이 다른 신과 합해서 상관으로 화해버린 자. 혹 관성을 꺼리는데 다른 신이 합해서 관성과 또 화가 나는 자. 이런 자는 차는 하등 관성 불현녀라 라고 해서 마땅히 세구지 자세히 살펴서 비단 귀천은 분명하고 또 한 어질고 불초 멍청한 놈이죠. 어질고 멍청한 것 또한 여견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불초라는 건요, 옛날에는 불초 소생자 어쩌고 아주 아버지한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하면 불초장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문을 좀 알 때는요, 어려서 막 한문 알고 그럴 때는 이렇게 편지 쓸 때는 꼭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요. 맨 뒤에다 인사할 때는 불초자라고 해서 했죠. 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죠. 불초자. 아버지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57번으로 써요. 상등 불현자예요. 그러나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임자월에 태어난 정화일주잖아요. 그런데도 정축이나 자축 수국을 이루고 진토가 있고 해수가 있어서 모두 지지가 다 물쿵덩이죠. 그러니까 쓸 거라고 간목밖에 없죠. 그 이후 쓰는 거에 일주가 아니라요. 자, 간목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임자합을 해버렸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임수가 결국은 이거 제가 그래서 격을 칠사격이다라고 해버린 것이 왜 그러냐면 칠살은요 편관보다도 더 심한 걸 칠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편관 혼잡됐으니까 칠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대운이나 말년대운이나 돼서 조운이 들어와서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요, 이게 자기가 음년생이나 해자 축만 지나면 끝나야 돼. 양년생 같으면요 끝나서 봄 여름으로 흘러서 얼마나 좋은 사주가 기껏 추운 겨울 가운데쯤 왔을 때 음년생이라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니까 이렇게 고생스러운 겁니다. 이런 사주가 비일비재하죠. 그래도 이게 상등으로 불현화되는 거 보면 참 저 간목 인수가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해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해서요. 저 간목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잘 되겠죠. 시지에 용신이 있어서요. 정화생호 중동이에요. 맞습니다. 간투임수, 천가르로 임수가 투출했고요. 지점, 해자축 북방이에요. 진토도 수토고요. 관성 왕격이라고 했는데 이 곽격이란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징의를 또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징의에 이 극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성왕극이 맞아요. 관성왕극이라 수가 강하다는 뜻이죠. 왕하다. 7.9가 그래요. 그래서 지는 곧 습토예요. 그래서 불능재수.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능해야 오히려 능히 불을 꺼뜨릴 수만 있다. 일조허약하다. 간목조고, 겨울에 꽁꽁 얼었죠. 얼고 메말르고 썩고요. 자고불가, 스스로가 나 자신도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 간목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나 하나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데 이 정화 살릴 정신이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또한 승목은 계속 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불능, 생, 무염지화, 아무런 불탈 수도 없는 생각이 생할 수도 없다. 무염지화죠. 말해서 청고지상이다. 저 간목 정인을 쓰는 바람에 청고지상이라고 하네요. 관성은 오히려 부진. 이게 지금 천격에서 빈격에서 나왔던 거와 똑같이 나오죠. 오히려 부진, 옳지 않다. 이게 관성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일주를 공격하고요. 온통 물바다를 만들었으니 반대로 부진하죠. 희귀무구.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금이 없다는 거예요. 기세가 순수하다. 그 위인이 인문이 인학문 진순. 학문으로서 참진자에다 이거 순자는요. 무슨 순자냐면 술이 아주 구수하게 익는 순자입니다. 이 술 주변에 이 순자가 나왔죠. 그래서 구수하게 익는 진순해요. 아주 참 순박하다는 뜻이죠. 처세무고 세상살이 하는데 아무런 허물이 없었어요. 군몽도일. 그래서 애들 가리키는 걸로 날짜를 보냈죠. 그리고 지켰어요. 고수 청빈. 쓴 것, 고통스러운 걸 지키고 청빈, 가난한 것을 지켰다. 깨끗이 가난하다. 상등 관성 불연야라. 아주 첫 번째라고 할까요? 상등이에요. 상중 하등 이렇게 되니까요. 상등 불연야라라고 했어요. 징의는 극으로 돼 있다. 극자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자월의 정화일주 관살성이 강해서 신약한데 이 강한 사람 막는 건토, 무술 미토는 없고요. 오히려 쓸데없는 습토인 축진토만 있죠. 추운 계절에 동토가 되어 간목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연간의 비겁인 정화가 정관인 임수를 하나 잡아 주었기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면 수가 7.9입니다. 목이 2.5고요. 목을 쓰는 거예요. 화오행이 1.3인데 1.3도 안 돼요. 토행이 2.4, 금행이 0.2군요. 없다고 했지만요. 어디엔가 껴있죠. 축토 속에 들었겠네요. 수호행이 7.9로 구강종주행이 됐죠. 수체 토화영조로 토호행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습덕분인 관계로 불용하고 차오행인 화오행이 용신이 되고 이를 돕는 목오행이 희신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 명조는 정인인 간목이 희신이 되므로 철저님은 금이 없고 기세가 순수함으로 학문이 순수했다. 진술. 처세에 허물이 없었다. 세상살이 하는데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훈몽도일하죠. 애들 가르치면서 세월을 보냈죠. 고수청빈한 명주가 되었다고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을요 평관격으로 했습니다. 칠살격이나 마찬가지죠. 칠살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내릴까요? 이겁니다. 그래도 이 말년운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화운이 들어와도요, 저 수화 상제가 일어나서요, 좋은 꼴은 못 봅니다. 지금 기토 이거 습토입니다. 이거 갑기합도 들어와서 저 간목 용신을 잡아주고 있어서요, 오히려 또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대운이 되겠죠. 이 술토운은 좋겠죠.
예, 이때 공부 좀 했거든요. 청관으로는 무정병, 을갑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 저 정화가요, 있을 때 오히려 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또 저 일주 정화니까요. 들어와서 그렇게 나쁜 영향을 안 끼칩니다. 오히려 이 천간으로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오네요. 예, 좋습니다. 지지로 들어오는 건 이건 지지와 수가 싸우는 바람에 썩 그렇게 반가운 운은 아니니까 이런 때 예,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때 운이 좋소라고 하면서 공부 때려치고 돈 벌러 가시오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주는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조후로서 들어오는 대우는요 썩 그렇게 돈 버는 운은 안 됩니다. 절대. 네. 제가 지금 제 처지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개수일주가 여름에 태어나서 지금 수운에 들어와 있는데도 썩 좋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사주 상황은 아니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진토대운까지 진토대운이 되면 끝난 사주입니다. 그래도 80이 되는데요. 80이 넘네요. 말년까지 오래 살겠습니다. 이거 얼른 봐서는 말년이 참 좋다라고 할 사주지만 좋기는 하죠. 장수는 하는데 그렇게 썩 말년에 부자가 될 사주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우대운은요 들어와도 그렇게 썩 그냥 일신상으로 편안할 뿐이지 금전적으로 이득이 있다든지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그거는 아닙니다. 일신상 편안은 해요. 그 대신. 자, 다음 강의는요 또 본문을 좀 설명하고요 좀 쉽게 넘어가서 사람의 음절 나머지 2개로 끝내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